미시시피에 사는 30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펌에서 주 60시간을 일했고 두 아이를 둔 아빠였으며 모든 일정은 꽉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는 법원 청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는 감동받았고 그날 들은 증언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 그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에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마음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춰서서 생각했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루 중 어디서 글을 쓸 시간을 찾았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전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5시 반에 출근했지요. 하루 중 유일하게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커피를 진하게 내려 자리로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펌은 바빴습니다. 주의회에 가고 때로 9시에 법원에 가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3시간 동안 글을 쓰고 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진이 빠졌죠. 3년 후 변호사는 원고를 끝마쳤고 출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그리샴입니다. 법정 스릴러의 거장이자 전 세계에서 수억 부의 판매를 올리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샴이 처음 세운 목표는 단지 원고를 다 쓰는 것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몇 년간 자신의 여가 시간을 글쓰기와 맞바꿨습니다. 소중한 꿈을 희생시키는 평범한 삶을 사는 대신 여가 시간을 희생시켜 특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부자의 언어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인 존 소포릭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돈의 가치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가족들은 모두 소포릭만 바라보았고 경제적 문제는 거의 모든 순간 그의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고군분투하며 일을 했고 투자를 했으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는데요. 부자의 언어는 큰 부를 이룬 정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우화와 소포릭의 실제 경험을 담은 회고록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정원사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려 합니다. 부자 정원사는 아내의 죽음을 계기로 소년원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짐이라는 아이를 만났고 그를 위한 멘토가 되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지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고 소년원에서 나온 후 정원사의 땅에서 일을 하며 미래를 구상해 갑니다. 지미는 투자에 관한 책을 읽고 정신 수양을 하며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어느 날 정원사는 지미에게 미래에 대해 계획을 잘 세우고 있냐고 묻습니다. 지미가 대답합니다. 여기 분들은 제게 무척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곳은 딜레마 같은 곳이기도 해요. 제 나이에 무엇으로 부를 일구어 나갈 수 있겠어요? 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저축도 없고 경제적인 도움도 없어요.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있는데요. 전 매일 밤 삶이 달라지길 바라면서 빈둥거리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제 목표들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전 배워야 할 걸 배울 거고 성장해야 하는 만큼 성장할 거예요. 일해야 하는 만큼 일할 거고요. 정원사는 지미에게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목표는 5년 단위로 세우는 게 좋은데 5년이란 기간은 모든 걸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만큼 충분히 길고 견뎌내기에는 충분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원사는 지미가 추구하는 꿈을 위해 깨어있는 시간을 모두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과 유혹을 만날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다고 충고합니다. 지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떤 분야에서건 성공하길 원한다면 희생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성공은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생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변명하지 말고 닥쳐온 고난을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불쾌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두렵고 불편한 일도 기꺼이 하겠다는 자기 수련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제 그에 맞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정원사가 지미에게 말합니다. 불안, 삶의 방식일지도 몰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기반을 둔 삶의 방식 말이야. 올바른 일을 오래 할수록 그 일들이 우리의 습관이 된단다. 습관은 힘들이지 않고 성취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도 가장 반복적으로 했던 활동들이 저절로 행해지게 된다는 말이다. 습관은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결국 우리를 지배하지.
습관은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도 될 때까지 따르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사소한 습관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그 힘은 엄청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단락 쓰기라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몇 년간 노력했고, 그 글들이 쌓여 책이 되고 유튜브 컨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마찬가지로 나쁜 습관도 서서히 시작되고 그 습관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저는 한 번 책을 펼치면 눈이 피로해지건 말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10년 넘게 눈을 혹사시킨 결과 작년에 녹내장이 생겼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시신경은 손상되어 버렸죠. 명확한 목표 설정, 좋은 습관 들이기와 더불어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성공하려면,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끈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목표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주말과 가끔씩 생기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였던 존 그리샴처럼 조용한 곳을 찾아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자는 주중 시간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치르는 대가이고 여가 시간은 꿈을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잘못 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잠재력은 발휘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내일을 예측해 줍니다. 성공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루의 시간표가 여러분이 무엇을 얻어내고 평생 얼마나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저자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늘 끔찍하고 싫은 일이 꼭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부로 이끄는 일은 끊임없는 고된 노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자 좋아하는 일은 더 많이 하고 끔찍한 일은 덜 하고 정말 싫은 일은 거의 하지 않을 권리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책의 뒷부분에는 10가지 부의 씨앗과 15가지 부의 덕목이 적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오늘 한 권의 책은 부자의 언어였습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책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